통합진보당 제7차 대표단 회의 2012년 들어서는 첫 회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대표님들 모두 발언하시겠는데요.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2011년 마지막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과 300여 개에 가까운 법안들이 3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대개 법들이 1, 2분에 하나씩 처리되며 지나쳐갔고 통합진보당 의원들께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안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 여러 있습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위헌소지만 남은 통상절차법이 제정됐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심의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바대로 한미 FTA 발효를 중단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피해보전 법안들이 통과돼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역할을 야당이 해주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를 올리는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반대로 철회했다고 합니다. 송아지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한우 농가들은 오늘 소를 끌고 청와대로 간다고 합니다. 한미 FTA 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내 입법 권한을 보유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단일하게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아주 큰 때입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밖에도 실효성을 찾을 수 없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인세는 결국 감세됐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야당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들과 예산의 처리를 거부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의 원내 지도부가 그런데도 심판 대상인 한나라당과 대화해서 야권연대의 균열을 만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이른바 청목회법을 법사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심지어는 여론의 비판이 무서워서 본회의에 제안 설명할 의원조차 찾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을 미루게 됐습니다. 미디어랩법 개정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예산과 연계해서 요구하겠다고 했던 론스타 국정조사도 무산됐고 조용한 헌법재판관 선출하는 이미 6개월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12월 국회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야권이 반드시 국권이 연대해야만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운영할 최소한의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한나라당과 논의하다 보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한나라당과 타협해서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민주통합당에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15일 지도부 경선 결과로 들어서는 책임있는 신임 지도부가 야권 공조 테이블을 열어서 통합진보당과 긴밀히 연대하고 다시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대항해서 단호히 싸워나갈 때 우리는 국민이 야당에 부여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대표님들 모두 말씀 또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희 대표님 모두 말씀 그냥 한 가지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 회의 중계 보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당 대표단 활동도 그렇고 당 전체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이 아직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근데 어제 인천시당 당대회가 있었고 오늘 광주시당 당대회를 저희 갑니다만 조만간 이제 당이 태세를 정비해서 이제
국민들 속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곧 재개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비대위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정희 대표님이 국회에서 처리된 또는 처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법률안이나 또는 인준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영환 대법관 인준안이 지금 반년 넘게 표류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국회가 상권 분립 정신을 짓밟고 있는 것이고, 압도적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아주 편협한 이념적 잣대에 의거해서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한미 FTA 협정이 발효도 아직 안 됐는데 우체국 보험 확대하는 문제가 뭐 입법 예고했다가 취소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가 정상적인 운영의 궤도를 벗어나서 그 밤낮 개파 싸움만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 비대위의 체제 아래에서 국회도 표류하고 국정도 표류하는 양상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비대위가 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려면 이렇게 한나라당의 직무유기 또는 한나라당의 그 업무 기피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는 이런 대법관 인준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맨날 친박계가 출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친이계가 뭐 불출마를 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제1당이고 압도적 제1당이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맨날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상황을 보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비상대책부터 세워주고, 그리고 친이계 친박계 비상대책은 좀 천천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우리 통합진보당 창당한 지가 딱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성적을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연말연시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을 보고 당원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문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여론조사 기법이나 또는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아직은 우리 통합진보당이 어떤 당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대표단에서 생각할 때 아직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린 게 없죠. 그래서 총선기획단도 빨리 가동하고 또 저희 대표단의 역할도 넓게 그리고 역할을 높여서 하루빨리 국민들이 이 통합진보당에 주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우체국 보험 한도 확대 법안이 암참의 항의에 의해서 좌절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17대 국회 때 다뤄봤던 사안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우체국 보험에 좀 다른 민간 보험과 달리 특혜가 있습니다. 특혜라기보다 시골에서는 이제 보험 서비스 받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우체국은 이제 집배원들이 직접 세일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 모집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대표적인 서민금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국내 민간 자본들도 이 우체국 보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민영화 방향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 한도 확대 법안이 저지됐지만 더 나아가서 이 우체국 보험이 폐기되고 또는 민영화되는 방향으로 그 다음 단계가 예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에서는 이 한미 FTA가 공공성과 복지를 가로막는 헌법적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유신헌법에 어디 독재라는 말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한미 FTA가 1%의 한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또 암참에서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입법 예고기간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것은 명백히 우리의 입법 또는 행정주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체국 보험이지만 내일은 의료, 모레는 교육, 더 나가서 우리의 복지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생을 살피고 또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늘리는 일을 미국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자주적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한미 FTA 비준 발효를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고 자료에도 첨부가 됐는데요. 지금 삼성 엑스파일 노회찬 살리기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BBK 의혹을 규명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구속 수감됐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등이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막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봉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전 의원 역시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안이 이미 제출이 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심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과 관련해서 정봉주법과 함께 우리 노회찬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건은 한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1월 사업계획이고요. 그리고 보고가 10가지인데요. 6차 대표단 회의 결과, 2호 장국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3호 원내보고, 4호 정책위원회 보고, 5호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활동보고, 6호 19대 총선 중앙당 후보조정위원회 활동보고, 그리고 이 안건지에는 누락되는데요. 7호가 대외협력위원회 보고입니다. 그리고 8호가 현안보고로서 삼성 엑스파일 노회찬 살리기 관련의 일건입니다. 9번이 기타 보고로서 당원관리 및 투표관리 시스템 관련이고요. 10호가 일정보고, 이렇게 10가지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건, 의결 안건과 보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오늘 회의, 대표단 회의, 7차 대표단 회의 진행하겠습니다.